봄철 벚꽃이 만개하면서 정말 기다리던 봄이 오긴 했는데 불청객인 미세먼지 또 꽃가루가 날리다 보니까 눈 건강에는 좋지 않은 그런 또 계절이 됐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주식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HTS, MTS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또 눈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또 나이 들면서 눈 시력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봄철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안과 전문의 정재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봄철이 되니까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꽃이 피고 그래서 좋긴 한데 네. 특히 이제 눈 건강 쪽에는 좋지 않은 계절이 네. 도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네. 주로 어떤 증상들이 봄철에 많이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좀 미리 이런 거면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증상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참고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면서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사람도 활동을 증가하지만 꽃가루뿐만 아니라 네. 세균, 바이러스, 진균 네. 그런 것들이 활동을 증가하기 때문에 봄철에는 그 알레르기가 일단 넘버원입니다. 알레르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황사 미세먼지가 겨울철에 비해서 따뜻해지면 황사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많은 날에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을 증가하다 보니까 네.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활동도 증가하지만 바이러스들도 막 활동을 증가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또 활동을 증가하게 되면 이제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외선 안병증이 그런 게 생기는데요. 이 네 가지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네 가지 질환의 공통된 증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네 가지 질환이 모두 다 충혈을 유발합니다. 충혈. 네. 눈이 빨개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알레르기는 이제 가려움증, 가려운 게 특징적이고 점액성 눈곱이 나오고 네. 이제 안구 건조증은 이제 이물감 통증 그런 거 네. 나오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은 이제 화농성 눈곱 그런 게 생기면서 충혈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뭐 자외선 각막염은 이제 자외선 각막염이라든지 아니면 익상편이라고 눈에 이렇게 살 자라 들어가고 그것도 햇볕에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백내장 황반변성도 자외선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충혈, 그다음에 가려움, 통증 뭐 그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뭐 1년 내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지금 같은 봄철 시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그거를 인지를 어떤 정도로 하면 병원을 가는 게 일단 진단을 받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증세를 말했지만 이제 충혈, 통증, 가려움, 이물감 뭐 그런 건데 일단 충혈이 생기면 병원에 방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충혈이 생겼다. 네. 일단 뭐 만성적으로 충혈이 있는데 뭐 이제 살짝 더 심해졌다 그건 괜찮은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 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충혈이 심해졌다든지 평소 충혈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충혈이 지금 생겼다. 네. 그러면 일단 한번 진단을 받는 게 좋겠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충혈은 아까 말한 질환 이외에도 기타 굉장히 위중한 다른 질환들도 많이 발시키기 때문에 초기 증세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충혈이 있으면 일단 병원에 오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구 이물감 통증이 이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화농성 눈곱 같은 거 너무 막 남들이 보기에 그럴 정도로 한다든지 그런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뭐 증상들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충혈. 갑자기 어떤 충혈이 생겼다면 그다음에 너무 가렵거나 뭐 이럴 때 비비지 말고. 네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봄철에 우리가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조심하면 되는지, 조심할 요소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알레르기가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알레르기는 일단은 이제 외출할 때 이렇게 눈이 가려운 거, 눈에 이제 뭐 꽃가루나 뭐 아니면 집에서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나 뭐 그런 것들, 곰팡이 그런 거 포자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안경을 좀 쓰고 네. 선글라스나 아니면 고글 같은 거 착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도 씻을 뿐더러 네. 이제 눈에도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거 좀 점안해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알레르기 결막염은요. 네. 일단은 예전에는 그냥 항히스타민제 그런 치료만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피부 반응 검사나 아니면은 피부 반응 검사는 바늘을 여러 번 찔러야 되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피 요만큼만 한 3cc 정도만 체열을 해서 네. 내가 뭐 때문에 가려운지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내가 진먼지 진드기 아니면 꽃가루 아니면은 개나 고양이 털 그 네. 원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우는데 개털 알레르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개만 어디 집에서 치운다든지 하면은 거의 그 알레르기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1등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인데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는 이불 베개 같은 거에 살고 있고 피부에서 떨어진 각질을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 이불 베개를 자주 갈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나 일부 꽃가루 알레르기는 이제 면역 치료라고 해서 네. 평생 완치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걸 검사를 해봐서 이제 그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평생 완치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구 건조증은 네.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구 건조증은 일단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눈물 양 수분이 부족할 때 아니면 눈물 성분 중에 이제 기름샘이 안 좋을 때 그 두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할 때 일단 덜 짜게 먹고 덜 맵게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그게 네.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누전 폐쇄라고 하는 치료가 있는데 네. 10명 중에 8명은 네. 대부분은 이제 기름샘 문제입니다. 마이봄샘 기능 부전. 그래서 이 마이봄샘 기능 부전은 집에서는 이제 온찜질하고 이제 눈꺼풀 세척, 세수할 때 비누로 요 속눈썹을 좀 닦아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안검 전용 안검 세척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속눈썹을 좀 아침 저녁 닦아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좀 안 되면은 이제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항생제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IPL 레이저 치료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은 아무래도 전염성이기 때문에 네.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외선 안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모자, 선글라스 잘 착용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벚꽃 계절이 돼서 벚꽃놀이를 간다, 꽃 구경 간다 그러면 일단은 눈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선글라스, 모자, 네. 그 정도는 필수품으로 해가지고 네. 외출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손 잘 씻으시고, 네네. 그다음에 먹는 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나 보네요. 먹는 거. 먹는 아까 그 건-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네네. 맵게 먹지 않고 짜게 먹지 않는 게 눈 건강에도 되게 좋은가 보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여기도 결국 수분 문제이기 때문에. 수분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사실 수분 결핍병이고 10명 중에 8명은 기름샘 문제, 마이봄샘 기능 부전인데 네. 기름샘이 안 좋더라도 네. 수분이 좀 증가하게 되면은 기름샘이 안 좋은 거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눈물의 양이 많아지면 기름샘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일단 많이 드셔야 돼요. 첫 번째. 근데 그 짜게 먹으면 작고 맵게 네.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이게 일단 신체에서는 물이 많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우리 콩팥이나 간이나 심장 그런 데로 이제 물을 보내주고요. 네. 피부나 눈 같은 데는 물을 안 보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눈도 건조하지만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미인들 보시면 항상 물을 많이 네. 드시잖아요. 그게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화장도 그 수분을 많이 하는 화장 그게 이제 미인도 피부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렇죠. 네, 결국 그래서- 눈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안구 건조증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비만도 이 눈에 많이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 이렇게 비만스럽지 않은 게 눈 건강에 되게 좋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살 빼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실
노화가 되면서 사실 진행되는 것 중에 이제 뭐 녹내장, 황반변성 뭐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을 빼면 네.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핫한 게 있잖아요. 뭐 그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엄청나게 처방받아서 많이 먹잖아요. 비만 치료제, 네. 뭐 세마글루타이드나 뭐 티르제파타이드 네, 그런 거를 먹었을 때 이게 물론 운동해서 빼는 게 제일 좋고요. 식이요법과.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약을 먹었을 때 그 장기 대규모 임상 연구 이거는 네. 미국의 가장 공인된 엄청난 대규모 연구를 해서 네. 그런 비만 치료제를 복용했을 때 녹내장과 항반변성, 안구건조증도 감소하더라. 그런 연구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결국 몸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거. 네. 결국 이제 비만하지 않다는 거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네네.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거니까 그게 결국 눈 건강에 결국 다 연관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셔서 그런데 봄철 눈 건강도 눈 건강이지만 우리가 나이를 계속 먹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나이를 들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증상이 눈이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나이를 들면서 나빠지는 눈 어떤 증세들이 많이 있는지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되는지 그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노안이 첫 번째인데요. 노안은 뭐냐면 이제 우리 눈 안에 보면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꼭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생겨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멀리 볼 때는 얇아졌다가 가까이 볼 때는 두꺼워졌다 하면서 이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피부도 탄력이 잃어가면서 주름살이 생기듯이 수정체도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서 멀리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볼 때 이렇게 뚱뚱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를 써야지만 가까이가 잘 보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근시가 있어서 안경을 쓰고 있던 분들은 이렇게 안경을 벗고 네.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마다 노안이 오는 게 다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다르죠. 노안이 오는 증세가. 네, 다른 거 그 이유는 이제 원시나 근시, 정시. 그러니까 평소에 안경을 안 쓰는 게 정시고 돋보기 안경을 쓰는 게 원시인데 이제 오목렌즈 안경 근시가 제일 많죠. 이제 오목렌즈 안경은 이제 안경을 쓰고 멀리 볼 때는 근시잖아요. 멀리가 안 보이니까 오목렌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만 벗으면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돋보기를 끼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만 벗으면 가까이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근시가 있던 분은 이렇게 벗어서 가까이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시나 정시 있던 사람들은 이제 멀리는 원래부터 잘 보이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볼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돋보기를 써야지 잘 보이게 되겠죠. 노안일 때. 결국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노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안의 치료는 이제 돋보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돋보기나 다초점 안경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술 아니면은 이제 안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수술은 이제 노안백내장 가장 확실한 치료기는 한데 이제 55세 이상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사실 40살부터 노안이 시작하지만 40살부터 55세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수정체가 자기 눈이 이렇게 좀 딱딱해져서 좀 느리긴 하지만 조절 기능이 살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55세가 되면 거의 이제 안 움직이게 돼요. 그때는 이제 수술로 하는 건데 그 전에는 돋보기를 쓰든지 아니면 노안 안약. 그래서 요즘에는 동공을 수축시켜서 하는 안약들도 나와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더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제 백내장 관련 수술 많은 분들이 또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백내장 증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할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진단을 받는 게 좋은지. 네, 백내장은 일단 흐리게 보이죠. 네, 흐리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흐리게 보인다는 게 전체가 다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흐리게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실내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수정체 중심부에 혼탁이 있으면 밝은데 바깥에 햇볕 밝은데 나가면 그때 동공이 확 작아들면서 그 혼탁이 있는 대로 빛이 들어와야 되는 가리기 때문에 밝은 데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겹쳐 보입니다. 이렇게 물체가 겹쳐 보이는 증세가 나타나면 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나이 들었는데 눈이 더 좋아진다는 분은 뭡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백내장이 생기면서 이제 근시 쪽으로 약간 바뀌게 돼요. 근시 쪽으로 바뀌면은 이제 멀리는 좀 안 보이지만 이제 안 보이던, 그러니까 45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돋보기를 써야지만 보이던 네. 책 같은 게 근시가 진행하니까 멀리는 좀 덜 보이더라도 갑자기 막 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기에 눈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백내장이 생기면서 근시가 좀 생기면서 가까이가 잘 보이면서 좀 좋아졌다는 네. 거지 실제로 좋아진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어떤 뭐 거리나 그런 그렇죠.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이 거지. 달라지죠. 그게 눈이 다 좋아졌다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거군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뭐 나이 들수록 또 눈이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젊은 층 분들은 원래 눈이 나빠던 분으로 요즘 라식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라식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연령별로 또 뭐 다른 게 그걸 인지하고 또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요. 네네.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주시면 네네네. 많은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라식은 이제 보통은 18세부터 40세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정체의 조절력이 살아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라식은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라섹 아니면 스마일 라식 하는데 사실 제일 안전한 거는 라섹이고요. 네. 라섹은 근데 단점이 3일 아프다는 거. 네. 하지만 제일 안전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장점을 해서 개선해서 이제 스마일 라식이라고 그거는 좀 덜 아픕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식이나 라섹이 이제 안 되는 사람들, 네. 고도근시인 사람들은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것도 18세부터 가능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6세부터 18세까지 소아 근시 억제 치료가 굉장히 화두입니다. 예, 그 이유는 사실 의사인 저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때 안경 쓰다가 이제 라섹 수술했거든요. 성인이 돼서 했는데 그냥 안경 쓰다가 그냥 라섹 수술이나 스마일 하면 되지. 그렇게 의사인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는 게 근시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시가 이미 생겼다고 하면 라식이나 그런 렌즈 삽입술을 했더라도 그 근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 박리 같은 근시로 인한 합병증이 나이 들어서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시는 막을 수만 있으면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소아 근시 억제 치료가 굉장히 화두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면 이제 밤에 이제 드림 렌즈 끼고 자면은 낮에 아예 그냥 안경이나 뭐 렌즈 아무것도 없이 낮에 잘 보이겠고요. 그다음에 드림 렌즈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마이사이트 렌즈나 아니면은 이제 딤스 안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근시 억제 그 특별한 세그먼트를 광학적으로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쓰고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게 아트로핀 점안액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수정체 조절력을 좀 조절해 주는 약제인데 그 약을 저녁에 한 번만 넣으면은 그거를 이제 지금 드림 렌즈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안경이랑 같이 컴바인 하게 되면 정말 그 근시 억제 치료가 굉장히 현격하게 좋아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이나 한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라식 같은 수술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뭐 연령대 상관없이 우리가 평소에 눈 건강을 관리하고 또 어차피 이제 수명이 한계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눈 건강을 좋은 건강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나이 들면서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이제 백내장, 그다음에 녹내장, 황반변성, 그다음에 그 눈물 흘림증, 그다음에 안구건조증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요. 백내장은 그냥 백내장도 자외선이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자, 선글라스 꼭 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녹내장, 황반변성 제가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것도 만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살 빼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구 건조증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오메가3 도움되고요. 네, 황반 변성은 이제 루테인 같은 거 복용하시면 도움되고요. 네. 그다음 녹내장은 최근에 이제 비타민 B3 제제, 니코틴아마이드가 굉장히 예방해주기 때문에 많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처방하고 그럼 있습니다. 평상시에 뭐 루테인이나 오메가3 같이 그냥 매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그런 증세가 있다든지 뭐 황반변성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녹내장의 가족력, 그다음에 실제로 안구 건조증은 굉장히 흔하니까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하면은 뭐 오메가3는 먹어서 해야 될 거 없고요. 루테인도 당연히 좀 드시면 좋겠고 비타민 B3 제제도 니코틴아마이드도 사실 저도 복용하고 있는데 그 노화 예방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 그냥 생각났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한 알 정도 한알 복용해주면 네, 네, 굉장히 그 정도는 도움이 괜찮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 건강과 최소한의 어떤 유지를 하는 데는 그럼요. 도움이 된다. 네네. 자, 오신 김에 제가 궁금해서인데 얼마 전에 이제 BTS 공연도 해서 외국 분들이 관광객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네네. 강남 쪽에 또 의료 관련 뭐 관광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지 또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느끼실 것 같아서 네, 어떤 네. 저희 병원도 이제 강남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 사실 지금 고환율이기 때문에 원화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피부과하고 성형외과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눈은 이제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치료 받고 나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요하는 거가 많기 때문에 네. 아직 안과 환자는 그렇게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일부 동남아나 몽고 쪽이나 그런 쪽에서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피부과 성형외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뭐 의료 관광이라고 통상 표현하는데 그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쪽이 많고 안과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환율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거는 좀 수혜를 의외로 받으시는 거네요. 그럼요. 요즘 원화가 엄청 싸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하고 여기 와서 뭐 보톡스 맞고 필러 맞고 하는 가격 하고도 뭐 남는다고 네. 하니까 네, 네. 원화가 싸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환율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또 환율, 맞아요. 네. 고환율로 내서 또 혜택을 보는 업종이나 또 이런 분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알게 됐네요. 자, 뭐 여러 가지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바로 다 돼버려가지고요. 자,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